국민의힘 당 지도부 회의죠.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체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한 칼을 들고 누구의 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 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란죄, 외환죄가 있지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엊그제 내놓았던 계엄 선포를 가지고 내란죄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라고 언론이 그 주장을 보도를 중계방송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내란죄가 성립됐다, 증명됐다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밖에는 없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인 내일 12월 7일 저녁 7시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붙이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은 11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의원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아마 모였다면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이 돼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난상 토론이 벌어질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방금 전에 한 발언이 워낙 충격적인 폭탄 발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그리고 지난번에 계엄령 해제 요구한 표결이 있었을 때 계엄령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친한계 현역 의원들 18명 이 사람들도 오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다면 지금 친윤계하고 어떤 의견을 내면서 서로 맞서 있는지 그런 복잡한 사건이 지금 분단위로 시시각각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일설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교감을 이루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그 계엄에 대해서 그 해제를 요구하는 그 국회의원들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중앙당사에 모여라라는 서너 번에 걸친 그 헷갈리는 문자를 보내서 국회의원들의 계엄 선포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를 회방 놓았다라는 뜻에서 내란죄, 내란 음모죄 등등으로 엮어서 고발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오후 상황이 휙휙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내놓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부결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다 그랬는데 추경호의 당론이 단 하루를 못 가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당론을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원래는 토요일 내일 오후 7시 무렵에 상정될 예정이었고 그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함께 상정이 된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봤을 때는
오늘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저녁답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것을 놓고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미묘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 탄핵 소추안의 가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는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 그대로 여러분께 옮겨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 사령관 여인형 그리고 국정원에 직접 지시를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이 야당의 몇 명들, 그 명단 이미 보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국정원 1차장도 이걸 거부를 하자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은 경질을 했습니다. 대통령 명령 불복종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원 1차장 경질.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방첩사령관하고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여의도의 정치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토록 했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방첩사령관과 국정원장을 시켜서 나 한동훈을 비롯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등 몇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육하 원칙의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9년 후배입니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에 있는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과천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습니다. 수방사가 있습니다. 물론 수방사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과천에는 이러저러한 정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방사가 아니더라도 수감할 수 있는 장소는 또 있지요. 아무튼 과천에 있는 수감 장소라는 말을 한동훈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말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그걸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걸 180도로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를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영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 조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러니까 극단 행동을 이제 계엄 선포를 극단 행동이라고 규명을 해놓고 그런 일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계엄 선포 또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부가 또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북한 지역에 대한 국지적인 선제 공격, 그런 얘기를 야당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극단적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2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번에는 아예 탱크를 서울 여의도에 진주시키고 공수특전단을 여의도 각지에 낙하산을 통해서 여의도에 내려 떨어뜨린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을 두 겹, 세 겹으로 철통같이 봉쇄를 하고 여야 지도자들을 일거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뭐 이런 극단적 조치? 가령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계엄 선포 12월 3일 밤 10시 이후에 여러분 KBS, MBC, SBS, TV조선, 뭐 채널A, MBN, 뭐 JTBC 모든 방송이 TV 방송이 마치 스포츠 실황 중계하듯이 여의도에 계엄군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헬기가 날고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이 지금 집기를 갖다 놓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이 계엄 선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이미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계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도래해서 정말 계엄이 필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엄 선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시각쯤이면 이미 각 방송국에는 계엄군이 진주를 해서 그 방송국은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다가 계엄 사령부에서 내놓는 그러한 보도 문건만 방송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오고 가고 하는 거, 헬기에서 나오고 버스가 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과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하게 만드는 그런 계엄 선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이 회복 능력이 또 입증이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찌라시성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요일 날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제2의 계엄군이 서울 요소요소에 진주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찌라시입니다만.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말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비롯한 경제 상황, 그다음에 한국에 오려고 했던 외국 정상들, 외국의 중요한 요인들 지금 한국 방문을 전부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 현지에 있는 그 주요 정부 인사들하고 접촉이 갑자기 지금 헝클어지면서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지금 이른 새벽부터 대형 확성기를 갖다 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시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에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저건 눈에 보이잖아요. 국내 문제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적 위기, 위험. 그러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될 때라고 믿는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선닷컴에 600개에 가까운 댓글들이 불터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 조선닷컴에 있는 댓글들은 대부분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성급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은 한동훈의 6.29 선언이나 같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소수였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의 이 같은 발언, 탄핵에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이런 발언이 가령 어젯밤 늦게 오늘 아침까지 친한계 의원들 20명과 완전히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한동훈이 혼자서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건은 지금 비상의원총회가 국민의힘에서 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이 충격 발언에 친한계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친한계 20명이 똘똘 뭉쳐서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것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2시 넘어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친한계 의원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탄핵안 소추 찬성에 나도 동참한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내일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금요일 오후에라도 국회 본회의 열자. 오늘 오후 2시에 열 수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 힘이, 또 정치인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아냈다고 본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국민의 편이냐, 계엄의 부역자냐, 이렇게 선명하게 양쪽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조경태.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장섰던 이 당론, 소추안 찬성 당론을 조각시켜버렸습니다. 당론으로 정하고 안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한동훈 대표의 이런 충격적인 태도 변화와 발언은 국민들께도 놀라운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시점이 오늘 아침이라고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발언들이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대표, 윤석열 탄핵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긴급히 만나기를 제안한다.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빠른 시일 내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를 하고, 직무를 배제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로부터 인사명령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면 누구에게 사표를 낼 상급자가 없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가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타력에 의해서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만 대통령은 직무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수사해야 되고 체포해야 되고 구금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